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계별로, 그리고 월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지선 유아임용의 수업 매뉴얼이죠. 선생님들께서 요 커리큘럼을 어떻게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지 매뉴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요 이제 유아교육 개론이 있죠.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은 총 문제수가 유아교육 개론 안에서도 한 125문제 정도는 풉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월에서 한 1, 2월 풀로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로 강의를 완강해 주세요. 강의 완강해 주시고 이해 중심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도 수업은 수업 시간 안에서 내용 설명해주고 문제 풀고 암기하고 요거 계속 반복해요. 그치만은 암기가 이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암기장 가지고 수업은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유아교육개론 기본서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N수생이든 초수생이든 완강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N수생 선생님들 소수점 0.1점 때문에 떨어지신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완강을 정상 속도로 할 거를 일단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초집중해서 완벽 들어주시고 이때는 이제 강의 완강하고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요 1단계 시즌에 뭘 하냐 하면은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요 누리과정 해설서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 해설서랑 그 다음에 신이론 총정리 신이론이 올해는 별로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엄청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착각하기를 이제부터 신이론은 안 나올란가? 이러면서 안 하세요. 그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이론은 지금 이제 선생님들 생각에 신이론인 거지 그 신이론이 아니에요. 신이론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이론이지만 새롭게 2019 개정 누리과정 때문에 새롭게 등장되는 그리고 4차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추세에 맞는 겁니다. 단 요번에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선생님들 모르는 거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신이론만 많이 내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공부 안 한 데만 중심으로 내서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맞을지 몰라요. 근데 올해 막 여기 완전 그죠? 갑옷을 입는데 여기 다 뚫어놓고 한 곳만 딱 갑옷 입고 그래갖고 화살 안 맞겠습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신이론 요거 우리 해설서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59개 내용 속에 신이론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설서 공부입니다. 그래서 신이론 들어있고 그 다음에 놀이 실행이해 운영 사례집 실행이해 운영 사례집 요 놀이에 대해서 언젠가는 놀이에 대해서 우르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유아임용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봐주고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이제 놀이가 우르르 나오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언젠가는 놀이가 우르르르 문제로 다 나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게 내년이면 어쩌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해설서, 신이론,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2차에도 도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서, 신이론,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 요거를 우리는 초반에 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공부할 때 이제 요거가 반드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선생님들께서 고시문만 외워가지고는 해설서 공부를 못해요. 고시문만 외워갖고서는 해설서 공부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해설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관통하는 그 해설서 전체를 관통하는 맥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아드려요. 그 다음에 놀이를 관통하는 맥, 신이론을 관통하는 맥은 사실 한 가지예요. 그 관통을 쫙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막 너무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해설서를 공부한다고 해설서보다 더 두꺼운 참고서를 보세요. 아니, 공부량이 부족하세요? 왜 공부량을 자꾸 늘리세요? 지금 하고 있는 양으로 부족하십니까? 왜 자꾸 늘리세요? 저는 줄여드려요. 자, 아직도 공부를 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강사의 사명은 공부를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 기간 단축시켜드리고, 그죠? 압축해서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도록 해드리는 게 강사의 본분인데, 아니, 왜 자꾸 더 늘리세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해시리하고 선생님들 운영 사례집, 뭐 신이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딱 손에 쥐어드려요. 제가 정리된 자료 다 드려요. 그러니까 괜히 그보다 엄청 많이 불려놓은 자료 보면서 어느 천년에 그걸 다 하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자료면 족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암기보다는 이해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필수 암기 사항이라든가 내용 정리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해드려요. 이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해드리니까 주로 이제 이것도 강의,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정상 속도로 강의 완강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강의 완강하시고 제 강의는 40분 단위로 대체로 쪼개져 있으니까 강의를 들을 때 초집중해서 들으시고 역시 강의 완강 후에 폭풍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여기 논술 또 보셔야 돼요. 논술 기초반인데 자, 여기 논술 기초반이 있습니다. 논제별 15문제 풀고 실전 보고 2번 보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기초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논술도 막 너무 쉬운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임용 시험에 나오는 수준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술 기초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글 쓰는 방법을 제가 정말 자세히 알려드려요.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요 이제 논술을 쓰기를 하시기 전에 요거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쓰는 게 아니고 한 문제씩 따로 떼서 연습을 해봐요. 절대 논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논술 기초반도 논제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아임용 출제 수준에 맞춰서 봅니다. 쓸데없는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유아임용 출제 수준에 맞춰서 논제를 다루는데 단 한 문제씩 떼어서 제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만 써본다든지 2번 문제만 써본다든지 3번 문제만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론부터 결론까지 써보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글이 짧은 거죠. 그래서 기초반이에요. 일단 짧은 글을 쓸 줄 알아야 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N수생 선생님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패키지 끊어놓고 막 N수생 선생님들은 또 이건 안 들어요. 난 잘하는데 뭐. 그러다가 이번에 작년에 만점 받던 선생님이 올해 11점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로부터 출발하세요. 누구시든지. 초수생, N수생 다 똑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논술도 요거를 이제 일주일에 저는 1월 6일에서 1월 27일에서 한 달 동안에 요걸 끝내는데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논술 연습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논술에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어퍼컷을 맞지 않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반 공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1단계인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1, 2월에 요 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아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도 문제수 200문제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과정, 기본서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요약해드리고 문제 풀고 이걸 다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강의는 좀 오래 하죠. 3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갑니다. 자세하게 그만큼 설명해드려요.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중심. 이해중심이고, 그럼 구조화는요? 암기는요? 제가 암기장에 다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때는 뭐냐 하면은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거예요. 숲보다는, 그쵸? 이때는 숲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서 숲을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를 완강해 주세요. 완강의 정상 속도. 그쵸? 정상 속도로 반드시 완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폭풍복습 역시. 자, 폭풍복습이란 뭡니까? 폭풍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완강하면서 거의 다 암기를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완강을 다 하시는 거고요. 폭풍복습은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쭉 책을 넘기면서 보시는 거예요. 책을 넘기면서 보시는데 걸리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긴 자세히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초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걸리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데는 있어요. 그럴 때는 고기는 다시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6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폭풍복습은 한두 시간이면 족합니다. 쭉 넘기시는 거예요. 쭉 넘겨서 아는 데는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러시는 거 있죠. 알지만 이따가 까먹을까 봐요. 그러는데 이따가 안 까먹어요. 지금 아는 거 시험 칠 때까지 알아요, 대체로. 그래서 그리고 또 얼마나 앞으로 반복할 건데. 그러니까는 아는 거를 이거 머릿속에 들은 게 빠져나가 물 흘러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는 거는 과감하게 넘기시고 딱 반대 잘 모르겠고 그런 것만 자세히 읽어서 폭풍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있잖아요. 하나 자세히 막 깨알 같은 것이 다 외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상 속도로 완강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논술 시화반이 있죠. 이때는 논술 실전 모고 6회, 이때는 이제 6월쯤 돼서예요. 자, 6월이니까 좀 나중 일이죠. 이때는 교육과정 뭐 이런 것도 문풀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고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단계 내용이지만 시기적으로는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인데 2월 달에 들어있어요. 이때는 뭐죠? 아직 유아교육개론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교육개론 강의를 반 이상 진행하고 나서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요일을 보시면 목요일이잖아요. 유아교육개론 강의는 수요일에 있어요. 수요일 날 개론 강의를 들었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여기 서답식 문제를 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론 공부한 거를 한 절반 정도 나가고 나서 요때 서답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다시 확인돼요. 재확인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메인 수업 시간에도 유아교육개론 시간에도 내용을 쭉 이해를 하고 또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목요일날 서답식 요 유아교육개론 시간에 문제를 쫙 풀면 정말 머릿속에 이게 확 들어가요. 인코딩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문제를 푸는데 실전 모고처럼 풀면 안 됩니다. 실전 모고처럼 풀려고 생각하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나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실전 모고 나중에 푸는 반이 있는데 왜 여기서 실전 모고처럼 풀어요? 이때는 뭐냐 하면 이때 서답식 문제를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에서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때도 실제 문제지 같은 그 포맷으로 전부 다 편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실제 답안지 같은 모양에다가 진짜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실전처럼 써보기예요. 아니 시간 제한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전처럼 그냥 써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전처럼 써보는 건데 요거는 실전하고 똑같은 답안지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실전 같은 답안지에다 써보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학원 수험서 모래 보면은 답안지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두꺼운 묶음 팔아요. 그거 사서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처럼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실전처럼 써보시되 여기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문제를 통한 내용 공부예요. 단지 문제로 내용을 보는 것이죠. 문제로 내용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진짜 막 푸는 게 아니고요. 제 강의를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책이 문제 형식으로 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가 이해가 되면 오케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설서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습할 때는 문제 보고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해설하고 맞춰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실전처럼 한번 써보면서 복습할 땐 써봐야죠. 답 보고 쓰세요. 답 보고 쓰시는 겁니다. 안 보고 어떻게 씁니까? 답 보고 똑같이 써보세요. 아셨죠? 답 보고 똑같이 써보시는 거고 이렇게 물을 때는 해설을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제가 이미 강의를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써보시면 돼요.
공부가 좀 돼 있는 N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를 혼자 먼저 막 풀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희한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문제라는 말을 딱 들으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5천 문제 어떻게 풉니까? 소용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강의를 듣고 답을 보면서 쓰는 거예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분은 거의 많이 보시고 쓰고 공부가 돼 있는 분은 조금 보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절대 예습하지 마세요. 절대 예습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하면 이 수업 못합니다. 예습을 하지 마세요. 절대 예습하지 말 것. 아시겠죠? 이거는 문풀반이 아니에요. 문풀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5월, 6월까지는 예습을 하지 마세요. 문제. 먼저 풀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개론 강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단지 교재가 문제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멘붕 안 당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데서 문제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고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게 시험장 가서 갑자기 팍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보면서 그래야 선생님들 문제가 무슨 뜻인지 독해도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거 문제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근데 문제를 읽고 해설을 읽고 요게 이해가 가는 문제 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문제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꾸 함정이 안 빠져요. 아시겠죠? 출제자가 묻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완전 다른 답을 쓰고 계세요. 보면. 근데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 너무 안 좋은 건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가채한 거하고 진짜 점수랑 10점 차이씩 나잖아요. 그거는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요걸 통해서 그쵸? 강의를 들으면서 유아교육개론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요런 수업이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요게 2월에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바로 목요일이죠.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역시 개론을 아직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개론 마지막 주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바톤을 딱 받아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자, 이제 개론을 자세히 들었죠. 내용을 정말 자세히 강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개론 서답식으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암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암기장은 제가 굉장히 자세히 할 겁니다. 엄청 자세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제가 나무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유아교육개론 본 강의는. 이거는 숲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암기장은 숲을 보는 겁니다. 숲.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숲을 보면서 이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을 전체를 쫙 완독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너무 자세한 디테일보다는 자세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목표는 지금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숲을 보기 위함입니다. 완강이 중요해요. 아까 유아교육개론에서 나무를 봤어요. 세세한 나무를 봤기 때문에 이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은 자세히 암기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강의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유아교육개론을 숲처럼 전체를 조망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을 이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에서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구조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아줘야 돼요. 어떻게 못 박냐 하면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을 통해서 전체 숲을 보셔야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멘붕 안 만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아교육개론이 1차로 완성됐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1차로 완성되는 시즌쯤에서 우리는 이제 뭐 들어가냐? 자, 이제 유아교육 과정이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기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 수요일인데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하고 또 유아교육 과정 수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유아교육 과정 공부했고 다음 날은 또 서답식으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예습 절대 하지 말 것. 예습하지 말 것. 예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습을 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서 읽는 것처럼. 예습을, 여기서 문제 푸는 예습은 필요 없고, 기본서처럼 읽는 것, 요건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는 문제 푸는 연습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공부예요. 내용 이해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전체 암기장을 통해서 구조를 이해하고, 이게 같이 돼야 됩니다. 정말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려요. 그냥 봐서는 문제 맞출 수가 없어요. 두꺼운 기본서만 봐서 문제 절대 못 맞춥니다.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를 공부하는 유아교육과정은 문제풀이반이 아니에요. 문풀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풀반이 아니고 기본 이론을 다른 각도에서 공부하는 반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요 반에서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강의 듣는 거예요. 강의 듣기. 그 다음에 복습하기.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듣는 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가 이해가면 돼요. 그죠?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써보는 거를 복습으로 써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써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더 좋은 건 강의 들으면서 좀 써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1부는 끝나고 복습하면서 써보고 1부는 강의 들으면서 써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문풀반 아닙니다. 아니 1월에 문풀 막 혼자 문제 막 풀어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해보세요. 풀리나? 안 풀려요. N수생, 초수생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의가 한참 진행되면서 같이 시기적으로 조금 맞물려 있죠. 조금 겹쳐 있죠. 이때 문제를 또 푸는 거예요.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이 반도 문풀반 아닙니다. 문풀반 아니에요. 아셨죠? 이 반도 문풀반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요 반에서는 역시 강의를 듣고 강의 듣기 이해하기 이래요. 근데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고 약간 이제 공부가 조금 돼 있죠. 이때쯤 되면은. 이때보다는 공부가 훨씬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조금 써보는 비중을 조금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건데 이거 예습으로 써보지 마십시오. 복습으로 써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써보거나. 그리고 이 강의든 다 안 써봐도 괜찮아요. 시간 되는 만큼만 써보세요. 나머지는 듣고 일부만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되고 능력이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선생님들은 다 써보실 수 있죠. 근데 다 쓰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절반만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때부터 이제 동그라미 해나가야죠. 이거는 어렵네. 동그라미 별표. 이건 쉽구나. 표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분류를 이때부터 좀 하셔도 좋지만 5월 이전에 푸른 문제들은 5월 이후에 다시 다 반복되니까 사실 이때는 표시를 구체적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5월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5월 이후에 다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푸는 거예요.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때는 문풀반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모르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면 내용이 정말 심도 있게 이해됩니다. 응용 얼마든지 가능해지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암기장이지만 암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암기 못합니다, 이때. 이때 암기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저절로 암기될 때보다 시간 10배 써야 돼요. 1시간만 암기에 투자해도 되는데 여기서 암기하면 10시간 투자해야 돼요. 어느 게 효율적입니까? 자, 여기서는 암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서 암기하고 앉아있으면요. 암기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진짜 그쵸? 토끼 한 마리 잡느라고 여기 빈대 한 마리 잡느라고 초과상관 다 태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때는 유아교육 암기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지만 숲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도 알아야 돼요. 나무도 알아야 되고 숲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나무만 막 디테일하게 요 나무만 볼 때는 숲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이미 자세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숲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요 시간에는 숲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나무는 유아교육과정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숲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이론 시간에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자세히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거를 쭉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읽을 때는 쭉 요런 체계로 읽었다면, 그죠? 학문의 체계대로 읽는 거거든요. 문제 때는 이걸 탁탁 다른 각도에서 치고 들어와요. 거기서도 한번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 서답식으로 이해하는 뭐 답안 작성 기초, 뭐 서답식 유아교육개론 이런 데서 다른 각도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아교육과정 암기장을 통해서 전체 숲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여기까지 오면 비로소 유아교육과정을 조금 아시는 거예요. 유아교육개론을 조금 아시는 거예요. 암기장까지 오면. 그 전까지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뜻도 모르고 무슨 암기를 합니까? 그래갖고 답을 어떻게 맞춰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저절로 암기가 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쯤에서 자 이제 암기 스타트입니다. 이렇게 신호를 드릴 때 그때부터 암기하세요. 그러면 전에 막 생으로 암기할 때는 10시간 통으로 암기해야 될 게 저절로 암기됩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가 겁 안 나요. 왜냐면 다 알거든. 자, 선생님들께서 막 두려움에 쩔어가지고 저한테 구조화 어떡해요, 암기 어떡해요, 막 이러시는데 쩔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모르고 생으로 외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자, 영어 단어도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게 보캐블러리에 대한 구조 같은 거 알면 단어 훨씬 외우기 쉬워요. 근데 생으로 막 외우면 그게 됩니까? 자, 우리 한글로 된 유아임용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막 생으로 외우면요, 응용 하나도 못해요. 오히려 그거 다 빼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을 전개해 나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 과정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3단계 돼서, 이제 문풀반이 사실은 들어가는 시즌이에요, 이때는. 자, 그런데, 저희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들어가요, 2월부터. 2월부터 들어가는데, 기출하면서도 모고도 풉니다. 모고도 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기출을 이제 쭉 정리를 하지만은, 최근 기출은 저희는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전처럼 해볼 필요는 거의 없어요. 실전처럼 하지 마세요. 이것도 실전처럼 하는 걸 전 추천 안 합니다. 많은 애수생 쌤들께서 실전 기출에 막 자신 있어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애수생 선생님들은 기출 못 풀더라고요. 기출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문제와 답을 외워왔어요. 그게 무슨 문제풀이입니까? 왜 그 답이 나는지 모르고 그거 조금 응용하면 싹 틀려요. 그거는 기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좋은 해설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답만 딱 있는 것만 받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출 공부 안 됩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드리는 해설 자료는 한 문제당 해설이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쉬운 건 그렇게 안 하지만. 대부분 한 페이지 정도는 넘어요. 자, 그렇게 해설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개념, 기출에 나왔던 요 개념이 또 나올 때는 위에서 나오든 밑에서 나오든 옆에서 나오든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정복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A1의 1부터 8번의 3까지 끝까지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요. 그죠? 최근 기출까지는 그렇게 풀다가 이제 조금 옛날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영역별로 묶어서 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2월부터 기출을 푸셔야 되는데 이것도 선생님들 기출을 이해 다 못합니다. 기출 문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절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제 강의를 들으십시오. 제 강의를 듣고 해설을 보시고 비로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 N수생 선생님들이 이거 기출문제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N수하시는 겁니다. 자, 제 강의 기출 N수생 선생님들 반드시 들으십시오. 선생님들 그래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초수들은 당연히 들어요. N수들은 이거 안 들어요.
자기들이 아는 줄 알고. 물어보면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문제 응용돼서 나오면 또 틀립니다. 작년에 틀리고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계속 틀리고 계속 그 점수대로 떨어져요. 그거를 면하고 싶으시면 이 강의 들으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정상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실전처럼 푸는 거 저는 선생님들한테 권해드리지 않아요. 실전처럼 풀지 마십시오. 이것도 이해하십시오. 기출 상당히 수준 높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하고 같이 이해하시면서 이 노량진 전체 다 통틀어서 이 기출문제 이해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설 자료가 없어요. 답만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공개 모고가 있어요. 공개 모고는 4월, 5월, 6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개 모고 보시면서 공개 모고 역시 이때 선생님들 아직 실력 안 돼요. 모고 풀 실력 안 됩니다. 하지만 풀어보십시오. 한번 이때는 논술 그저 60분, 교육과정 70분, 70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모를 겁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시고 이거 역시 이거는 한번 해봤다. 요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을 잡으라고 한번 해봤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 한번 경험해본다. 미리 한번 경험해본다. 요거가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번 경험해보면은 이 장점은 뭐냐 하면 해설 강의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미리 한번 씨름해봤기 때문에. 자, 요때쯤 되면 비로소 한번 좀 풀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문풀, 여기는 아마 선생님들이 막 혼란에 빠질 거예요. 힘들 겁니다. 진도별 문풀 여기 들어갈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요때도 복습 위주로. 다 복습 위주로 해주십시오. 복습 위주로 해주세요. 미리 문제를 다 푸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예습은 거의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복습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위주로 하라는 말은 강의부터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죠? N수생 선생님들은 강의부터 들으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초수생 선생님들은 강의 들어도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해설지 보면서 풀으세요. 아시겠죠? 해설지 보면서 답안지에다가 써보세요. 써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꼭 써볼 것. 아시겠죠? 꼭 써보셔야 됩니다. 꼭 써봐야 돼요. 복습 위주로 꼭 써보세요. 답안지 보고 쓰셔도 괜찮아요. 꼭 써보시고 강의를 먼저 듣고 N수생은 강의를 먼저 듣고 풀어볼 것. 초수생은 강의를 먼저 듣고 해설지도 보고 써볼 것. 아시겠죠? 자,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자, 법안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강의가 몇 회 안 돼요. 그래도 법안전도 좀 보시고요. 요때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때가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이후에 법 개정이 분명히 됩니다.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에도 막 법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 개정 다 되니까. 한번 미리 봐야 돼요. 그래 안심되잖아요. 미리 보시고 진짜 외우는 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법안전 한번 이렇게 특강을 하던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외우시고 이때는 분명히 법 개정이 이 이후에 돼요. 6월 이후에 법 개정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아셔야 되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때 법안전 이런 게 있구나 아시고 이 이후로도 법이 많이 바뀔 테니까 아직 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구조만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진도별 문풀 3 요 정도 될 때까지 유아교육개론 백제 근데 여기까지 풀고 나면 여기도 복습 위주예요. 여기까지 풀고 나면 조금 알아요.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이제 교재로 나갈 거니까 백제는 혹시 능력이 되시는 분, N수생 선생님들은 능력이 좀 될 수 있어요. 초수생들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예습도 가능해요. 예습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를 먼저 풀어본다는 거죠. 예습 가능해요. 여기는 백제, 이백제는 예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습 가능하고.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먼저 이제 풀어보고 강의 듣고 다시 휙 복습하고 요게 이제 되죠. 요때쯤 되면은 이렇게 7월 되면 비로소 돼요. 근데 아직 헷갈릴 겁니다. 이때 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단고나 정리와 암기반이 있어요. 자, 이때
이때부터 이제 암기 스타트.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암기 스타트예요. 자, 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강의 빨리빨리 합니다. 아까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이거는 강의를 천천히 해요. 숲을 보실 수 있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반은 암기를 위한 반이에요. 암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때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시작! 자, 이때는 암기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이미 암기가 반 이상 다 돼 있어요. 아셨죠? 요때 암기하는 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구조화는 저절로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200제 요것도 이제 예습 가능해요. 근데 예습 가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습이 필수라는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복습으로 나가셔도 돼요. 여기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되면은 이제 문제 총정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 총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데서는 문제 총정리를 해드리는데 요때쯤 되면 8월 이후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 이때는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이때쯤 되면 선생님들이 문제 단권화. 자, 문제 단권화 작업을 이때는 하셔야 돼요. 이제 8월 이후부터는 문제 단권화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쭉 따라오시면 문제 단권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단권화를 쭉 하시면서 제가 또 단권화를 해드리잖아요. 요건 필수예요. 요거는 예습을 하셔도 좋고 뭐 복습을 하셔도 좋은데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류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 각자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문제를 수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봐야 될 거, 안 봐도 되는 거, 좀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분류를 좀 하셔야 돼요. 분류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교과서 구조화에서 딸딸 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왜 목차에다가 뭐 조그만 글씨 써갖고 수십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읽는다고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집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구조화해갖고 막 표 그려놨잖아요. 출제진들은 그 표를 몰라요. 출제진들 머릿속엔 그 표가 안 들어있어요. 출제진들은 더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 표 말고 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시험에 내는데 아니 뭐 그 표를 선생님들이 외워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거하고 득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뭘 막 표를 만들어가지고 막 구조화라고 막 외워가지고 목차에다가 뭘 딸딸 쓰고 제 책 갖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 책 갖고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명심하세요. 출제진들 머릿속엔 그 표가 없어요. 그거는 괜히 선생님들이 다 불합격하시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표예요. 출제진들이 머릿속에 없는 표를 선생님들이 왜 만듭니까? 하십시오. 시간 낭비예요.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 문제 단권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선생님들 이게 진짜 보석입니다. 선생님들 당락을 좌우하는 건 요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또 논술 문제 풀이가 있는데 논술은 계속 꾸준히 써보셔야 되고요. 이때는 실전 모고 총 12회니까 요때는 이제 서론부터 결론까지 일주일에 한두 개씩 써보셔야죠.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이때는 뭐죠? 이제 실전 모고죠. 이때 되면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딱딱 분류되어 있고 각 문제마다 긴 해설을 보면서 각각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공부한 데다가 그 다음에 써보는 연습이 돼 있어요. 써보는 연습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예습으로 막 머리를 막 짜내면서 한 문제당 3시간씩 미리 예습 안 해도 제가 풀어놓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습이 됩니다. 모델이 있잖아요. 학습이 돼요. 그래서 복습 위주로 나가다가 이제 문제를 유형으로 정리해놓고 다 해놓으면 이때부터는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실전 같은 연습이 관건이에요. 실전 같은 연습. 자, 요거는 정말 실전 같은 연습이 관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실전 모고 논술이랑 다 합해서 여기 실전 모고 8회예요. 8회. 그죠? 실전 모고 8회고 실전 모고 4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다음에 실전 모고 4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보는 실전 모고가 총 16회예요.
그런데 이때 특강으로 막 실전보고 엄청 많을 겁니다. 뭐 원하는 만큼 하세요. 연습. 이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월부터 실전보고 저는 쭉 해서 한 100회 정도 실전보고 할 거니까 모자라는 분은 그거 다 들으세요. 그러면 실전보고 한 200개 풀고 들어가시면 너무 좋죠. 그렇죠? 자, 선생님들 여력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요건 일단 패키지 안에 마지막에 실전보고 푸는 거는 요거 이제 16번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뭐 하는 거죠? 이때는 제일 끝이잖아요. 시험장 들어가기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때 핵심 암기장 서답식 백지 쓰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정말 초암기예요. 초암기. 이때는 암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백지 또 뻥뻥 떨어뜨리는 거 들으면 제가 쭉 강의를 하면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들으면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굴러가가지고 전체가 한 바퀴 쫙 돌아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장에는 뭐 갖고 들어가는 거냐면 마지막에 시험 1주, 2주 이때 남잖아요. 그때는 뭘 돌리는 거냐 하면은 문제 단권화된 거 하고 이때 제가 또 시즌을 같이 해서 문제 폭탄 막 쏟아드릴 거예요. 근데 다 풀 수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들을 제가 막 강의로 공수할 거예요. 쏟아 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단권화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실전처럼 문제를 더 풀어봐야죠.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요. 뭐죠? 지방법원, 중앙법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특정 지역 중앙법원 부장판사가 있어요. 걔가 공부 참 잘했거든요. 되게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니까 각 과목별로 문제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한 권씩 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권씩 문제를 풀어요. 그죠? 이때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단권화를 계속 보면서 많은 문제를 최종적으로 쫙 풀어야 돼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막 공수합니다. 이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단권화 하시고 이때 문제 단권화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그 암기장 있죠. 암기장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지막에도 제가 문제를 끝까지 공수를 하는데 올해도 이제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셔야 할 마지막 백제 뭐 여기서도 시험 문제 쏟아서 나왔거든요. 그런 거 공급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충분히 보셔야 돼요. 충분히 보시고 문제 단권화는 계속해 나가면서 시험장에 가기 직전까지 이거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 이거를 한 2-3번은 쫙 돌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적중하고 있는데 적중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선생님들 능력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수험가에 나온 이래로 계속 좀 심한 적중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 추세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선 강사니까 이제 적중하면 기쁘지만은 선생님들 입장에선 제가 적중을 시키든 못 시키든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게 돼요. 선생님들 능력이 생깁니다. 강사 적중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제가 적중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이때까지. 내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장에서 적중 찾아내야지. 찾아내서 또 저한테 이렇게 또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미 자생 능력이 충분히 생겨 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못 맞추는 문제 아무도 못 맞추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지선 유아이명의 매뉴얼을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선과 함께 선생님들 제가 일병행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풀타임 선생님 공부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이렇게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 모르는 거, 어려운 점은 지선쌤이 날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